이제 11장의 제목이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제목은 시그마가 알려진 경우 뮤에 대한 통계적 가설 검증이에요. 이거는 모집단의 매개 변수, 즉 모집단의 통계치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을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음, 그러니까 검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이제 여기에 보면은 검증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이제 지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집한 그 평균이 과연 그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지 다른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1.1에 그러니까 20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이제 그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통계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은 검증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 검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한 사실이나 어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관찰된 자료를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관찰된 자료가 과연 어떤 그, 그 관찰에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상에 대해서 현상이 무엇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현상이 왜 일어나고 그 현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과연 그 학생들이 집에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제 이런 이제 그 물음을 갖게 되면은 이 집에서 공부하는 걸 이제 이 책에서는 재택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걸 우리가 이제 공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재택 교육을 이제 별도로 더 받는 경우하고 이제 차이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 밝히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기 표현에 쓴 재택교육이지만은 이제 선행학습을 한다.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밝힘으로써 그 추가적인 학습이 그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갖고 그 현상이 정말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겁니다. 보니까 옆집의 학생도, 그 다음에, 저기, 에, 앞집의 학생도 다 공부를 잘해. 그런데 그 학생들을 보니까 다 선행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의 애기는, 선행학습을 안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애보다 더 공부를, 잘하느냐? 그러면 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학생들의 성적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학습이, 그 학생들의 저기 뭐야, 수능과 관련된 시험이나, 이런 학생들이, 저기,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제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론들에 근거해서 그 사실이 정말 참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검증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뭘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과연 재택교육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재택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다른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나아야 되는 거고, 만약 재택교육의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 성적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재택교육이 그 그 학생들의 성적을 이렇게 나쁘게 한다면 오히려 성적이 떨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예측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측을 가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 가설이 있고 하나는 통계적 가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통계적 가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갖고 이제 뭘 하냐면은 실제 통계적으로 그 현상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해서 그 가설이 맞으면은 그 가설을 우리가 추출한 관찰이나 이론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 그게 검증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가설을 이제 수정하는 이런 절차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교재에서 예로 나온 것이 이제 메이어 박사의 그 재택교육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이 새로 나오냐면은 통계적 가설 검증,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새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significance testing, 유의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이 유의하다,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이런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려면은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집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이 없으면은 이제 이런 연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그 11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설을 이제 세우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이 가설을 갖고 과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계적 가설 검증을 하는 재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재택교육을 우리가 이제 그 뭘로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이냐. 그럼 집에서 공부하는 양. 그러면 공부를 했을 때 그 재택교육의 효과가 교육에 영향을 준다, 혹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그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가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가설도 다 앞에서 나왔던 정상분포의 개념을 근거로 해서 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 나왔던 그 중심극한의 원리가 그대로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기술 통계가 이제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제 그 기술 통계의 그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이제 추리 통계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 책에서 쭉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에서 보면은 두 가지 가설이 나와요. 영가설과 대립가설. 그 다음에 가설 유형에 보면은 영가설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결정 과정에서 수용을 하느냐, 기각을 하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게 그 논리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본다면은 요 두 개의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런 내용들. 그래서 그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통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의 수량적인 이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제 현상의 내용들을 어떤 현상을 이제 밝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한테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내용, PPT를 같이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개념적 수준에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앞장에 그 무선 표집 분포에 대한 그 연습 문제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나오는 그 이제 지위 검증이라고 하는 이제 검증과 가설 검증, 그 다음에 그 가설의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 했냐면은 과연 재택교육에 이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 이거 지난 시간에 좀 했죠, 그죠? 네? 손세론 씨. 네. 지난 시간에 이거 좀 했죠? 네, 약간 조금 설명.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재택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있냐 없냐는 거야. 자, 그럼 뭐냐면은 뭐가 궁금해? 여기서 이제 가설 검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택교육에 효과가 있냐 하는 거는 재택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집에서 그 학생들을 대하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재택교육이라는 거 속에 그 이제 부모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정교사가 와서 뭐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집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재택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택교육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재택교육을 뭘 해야 돼? 어떤 걸 재택교육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재택교육이라면 이제 자기 집에서 받는 교육인데,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는 거야. 그게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을수록 그 재택교육의 효과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문제는 표현하지 않고 지금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일단은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계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재택교육의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재택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재택교육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게 명확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점수를 가지고 이제 재택교육의 효과를 이제 봤냐면,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반응을 한 학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지 않았던 학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체 학생이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해당하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5명의 표집을 갖고 재택교육 받은 학생의 전체 모집단을 이제 추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재택교육 받은 학생이 재택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과 재택교육을 받은 학생의 전체 집단과 차이가 있느냐 없는가를 사실은 보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재택교육 받은 학생만 표집을 했다고 해서 재택교육을 받은 학생을 모두 표집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25명을 갖고 우리가 이제 뭘 추론하냐면, 추론하는 거는 재택교육 받은 학생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재택교육 받은 학생을 전집 평균치를 이제 본다. 이제 그 만약 전집 평균치를 안다라고 가정을 할 때라고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연구를 하려면은 재택교육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을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재택교육 받은 학생은 전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재택교육 받은 학생, 안 받은 학생, 일반 학생의 전체적인 그 학생의 점수를 이제 가정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재택교육 받은 학생을 25명을 표집을 해갖고 뭘 하냐면은 재택교육 받은 학생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25명을 이제 표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표집을 해서 그 학생들의 이제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1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250점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4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점수의 전집 평균치야. 그러면은 재택교육 받은 학생들의 여기서는 이제 전집 평균치로 이제 한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재택교육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학생 전체를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누구만 선정을 한 거냐면은 재택교육을 받은 4학년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점수들의 평균을 이제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집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전집 평균치가 이제 250점이라고 이제 여기서 계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게 뭐야? 그러면은 이 250점이 재택교육 받은 학생의 전집 평균치로서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게 대표치로서의 의미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이제 따지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따져 봅시다. 그래서 이제 211페이지에 보면은 자, 평균치들의 표집 분포 해서 n이 이제 25명씩 우리가 이제 표집을 이제 무한하게 이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표준 오차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표준 오차를 이제 얼마라고 이제 계산을 표준 편차가 본래 이제 50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재택교육 받은 학생들의 전체 평균이 250점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표준 오차가 얼마냐? 그게 표집 분포가 이제 25명짜리의 표집 분포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이제 25명을 n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하면은 표준 오차, 그러니까 평균의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값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평균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치, 그 다음에는 표준 오차치. 그러니까 평균은 우리가 전체적인 값의 대표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 하나의 표집에서 나온 표준 편차의 크기고, 한 표집에서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표집들의 평균들이 갖고 있는 표준 편차가 있죠. 그게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의 표준 편차를 갖고 우리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여기 표집에 해서 이제 요걸 갖고 이제 뭘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추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값을 갖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 들어갈 때, 자 여기에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돼.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과가 안 나왔어. 지금 250점이라는 점수가 과연 재택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전체적인 점수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려면은 미리 그 판단의 결과를 우리가 예견을 해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과학적인 절차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설이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추출해 냅니다. 한 개가 뭐냐 하면은 212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재택교육을 받은 4학년들의 성취도 점수의 전집의 평균치는 250과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설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택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점수는 본래 재택교육을 받은 학생 점수들의 전체적인 점수와 과연 점수가 같을까 다를까 했을 때 그게 이제 같다고 가정하는 것을 우리가 영가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null, N-U-L-L hypothesi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다가 쓰면은요, 가설이 영어로 어떻게 되지? 네? hypothesis. 하이포 보여요 이거? 지금 보이죠? 예. 예, 보입니다. 하이포세스가 가설이야. 이 가설은 이 한자로 하면 이건 가짜죠, 그죠? 예? 예. 근데 이 가짜가 아니고 하이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야? 아래의 의미예요. 그럼 하이포의 반대말은 뭐야? 하이퍼예요. 그러니까는 P가 빠졌다. 하이퍼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는 상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하라고 하는 뜻이야. 그러니까는 하설 이래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테시스는 뭐냐면 이거는 theory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봐봐. 그래서 한자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 한자는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물론 하이포테시스란 말은 이거는 영어 자체에서 있는 게 아니야. 영어는 또 어디로 올라가요? 라틴으로 올라가고 히랍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쪽의 원어를 따지면은 영어는 아주 젊은 언어죠. 그러니까 이 하이포테시스라는 것은 아직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뭘 가져야 돼? 이론은 이거는 진실이어야 돼. 진실 값을 가져야 돼. 이건 사실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하이포는 거기에 미달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직은 진실이 아니어도 돼. 그러나 그 진실에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제 하이포테시스인데 널 하이포테시스죠. 널이라는 것은 이건 0.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예요. 요게 이제 기준 가설로 쓴다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재택교육의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은 있다라고 표현을 쓰잖아.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다라고 하는 그 가설은 뭐냐면은 이게 재택교육을 하나 재택교육을 하지 않아 이게 같다는 의미는 그럼 이거는 이제 검증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우리가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느냐 했을 때는 영가설을 증명하기는 쉬워요. 같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쉬운데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은
너무나 어려워. 어디까지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대립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립가설을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대안적인 가설 혹은 대립, 대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 그게 막 극단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데 하나는 이제 영가설이고 하나는 대안가설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거 보이죠? 그래서 영가설은 그 사실로 가정된 가설이며 증명되어야 하는 가설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이제 기각할 건지 이제 수용할 건지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럼 만약 영가설을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영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 네. 지금 안 보여? 네. 화면 공유. 이제 보이지? 네, 잘 보입니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영가설을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안가설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 대안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이제 영가설을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모두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까? 자, 여기 봐봐라. 영가설이 진실일 경우에 영가설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확하게 영가설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건 참이죠. 그죠? 이해가 됐어요? 반응 좀 해줘. 지금 다 보이지? 네. 자, 근데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기각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건 잘못된 판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영가설이 거짓이야. 그런데 영가설이 거짓인데도 그걸 수용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그 다음에 영가설이 거짓일 때 영가설을 기각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참이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갖다 대안가설로 바꿔도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대안가설이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가설을 수용하면 대안가설을 기각한 거고, 영가설을 기각하면 대안가설을 수용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는 대안가설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수용한다, 기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결정 상황이야. 내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혹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랬을 때는 수용하는 것과 기각하는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도 참인 것과 거짓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은 네 가지 종류의 판단 유형이 나오는 거고, 판단 유형이 두 가지는 참이고 두 가지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논리적인 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영가설을 수용하면은 기각하는 확률이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영가설을 거짓으로 해서 수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를 알면은 나머지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뭐만 따지면 돼. 이것만 따지든지 아니면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확률도 따지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야?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잘된 판단을 하기보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오류가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더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설이 참일 때 그걸 기각하는 거를 이제 일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가설이 거짓일 때 영가설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대항가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종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종 오류와 일종 오류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를 이제 따져서 그 검증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검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파워야. 그 검증을 할 때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그 이종 오류를 뺀 정확하게 우리가 기각을 한 범위를 이제 검증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저기 PPT에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수업이 그까지 못 나가서 그런데요.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분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하나 분포야. 이게 뭐야? 영가설 분포예요. 요게 뭐야? 대항가설 분포예요. 그러면 대항가설 분포와 영가설 분포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 이거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그렇지. 이주원이 이야기한 알파 오류가 일종 오류고 베타 오류가 이종 오류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요 두 개의 분포를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요 두 개의 분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동영상의 강의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서 가설 검증의 논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 검증의 논리를 아까 메이어의 그 재택 교육의 효과에 작용하는 그 절차를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앞에 연습 문제 풀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설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하는 것의 의미, 그까지 이제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에는 그 수용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참이 있을 수 있고 거짓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게 그 통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만큼의 확률로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왔지만은 요게 이제 그 알파 오류라는 거죠. 요게 베타 오류고요. 그 일종 오류가 알파 오류, 그 다음에 이종 오류가 베타 오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많으냐 하는 건데 일종 오류가 증가하면 이종 오류는 감소할 수 있고 이종 오류가 증가하면 일종 오류가 감소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의 함수냐 하면은 이 두 개 분포의 거리의 함수야.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복잡하죠? 그 내용을 내가 동영상 강의로 이제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